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요즘 날씨 참 덥죠. 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 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미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3 수험생들인데요. 이 땀방울을 의미 있게 해줄 대입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도 최고의 입시 전략과 함께 수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오늘도 모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6월 모평 이후 고3 교실 풍경을 좀 보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의 교육 일정은 11월 13일 수능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차분차분 목표를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입시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시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고3 수험생과는 아마 시험 연속일 것 같습니다.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7월 때 중요한 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도 이제 기말고사 준비에 아마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기말고사도 있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향한 최고의 전략을 세워주시는 지략가시죠. 입시계의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이제 끝나서 아마 여러분들 한 고비를 조금 넘기신 것 같지만 아마 그 새로운 시작을 아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이 있고요. 매주 월요일이 있고 매달 1일이 있는 건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 꼭 멋지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으면서 해결책도 찾고 자신감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대입 전략을 짜는데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많은 학생들 가채점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6월 모평에서 이제 시험을 봤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선인가를 아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아다시피 수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대학별고사도 중요하고 학생부동도 중요한데요. 보통 지원대학의 어떤 그 선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6월 모평, 이 성적이 실제 수능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수시 지원할 때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성적 가지고 정시로 갔을 때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보고서 보통은 수시 지원대학 정할 땐 그보다 좀 더 비슷하거나 윗대학들을 정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성적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위치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외교관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어요. 왜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 꾼 거같고 네. 그때 왜 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네.
이제 정치 그런 쪽, 이제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오래도록 이제 꿈을 꿨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이제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볼 텐데요. 오늘 오종훈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공부하기가 참 힘들 텐데요.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를 주게 됐나요? 저는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을 할 건데 그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이번에 신청하게 됐어요. 예, 학생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평가를 받아서 가장 우수하게 학생의 성적을 받을지 아마 그것이 아마 궁금해서 전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명에서도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학생의 학생부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1, 2학년, 2학년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4개 교과 평균 등급 2.9등급 나왔고요. 수학에 3등급, 영어 3.3등급, 사회 3.4등급에서 주요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3.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성적이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에서 국어 성적은 상승 추이에 있고요. 수학 성적은 5월 3등급이니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어 성적은 3, 3, 4, 4등급에서 소폭 하락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4월 단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보겠는데요. 국어 B형에서 5등급 받았고요. 네. 수학 A형 2등급, 그렇죠. 수학 A형 3등급이죠. 네네. 그다음에 영어가 4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사회문화 5등급. 그래서 4개 교과 평균 등급을 따지면 4.1등급 나왔고요. 요 성적을 이번 6월 이제 모의평을 봤죠. 그것을 가채점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어 B형이 7등급, 수학 A 2등급 등해서 국어는 이제 좀 성적이 좀 떨어졌고요. 네, 네. 수학은 이제 2등급으로 좀 올라서 좀 올랐고요. 나머지 성적들은 조금 요번에 못 본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볼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학급 회계 담당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학생이 이제 외교관 쪽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1학년 영자신문반, 2학년 영자신문 편집장을 활동을 해서 그와 연관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봉사활동에도 역시 어린이 영화 동화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학생이 원하는 이제 학과 부분하고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과학교 시간도 1학년 때 80시간을 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은요, 독도 수호 국제연대에서 주최하는 하이스쿨에 참가했고요. 성신여대에서 정치회계학과 활동에 대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수상 내역은요, 2013학년도에 과학환경 독감대회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역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기타 연주대회에서도 최우수 연주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은요,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2지망으로는 이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이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과와 비교과 두루 살펴봤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은 수학 모의고사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세에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외교관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학생의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내신 성적은 이제 중상위권 정도에 걸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정교과 성적이 3.2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종교과 성적이 3.4등급에서 2학년 3.0등급으로 소폭 상승 추이에 있고요. 역시 주요과 성적도 3.3등급에서 3.1등급으로 상승 추이에 있습니다. 고3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볼 것 같으면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대체로 3월 성적이 평균 점수 기준으로 4학년 적 30% 정도대 나왔고요. 4월 성적은 34%대. 이번 주 6월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 약 40% 정도대가 나와서 학생부 성적에 비해서 수능 모의 성적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정시까지 가는 것은 조금 이제 부족해 보이고요. 네. 수시를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가는데 조금 더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이 국민대 정치외교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국민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교과 성적 상승 추이가 있습니다. 바탕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쩌지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불안합니다. 지금 속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부족하다, 비교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멈춰섰습니다. 65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65m 지점에서 멈춰서서 오종원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종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에게 65m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이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월, 4월도 6월 모평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3월, 4월, 6월 모평 성적을 또 다른 의미에서 보는 것은요. 학생의 전반적 실력 상태를 평가하는데 또 중요한 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또 어떤 종합적인 의미에서는 내신 성적을 또 판단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요. 현재 이제 그 학생의 성적대로 보면 중상위권 정도의 내신 성적대인데 근데 비교과 수상 실적도 조금 있긴 한데 원하는 희망대학 기준으로 보면 아주 월등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내신 이번에 3월 기말고사 한번 남아있죠. 기말고사가 남아있는데 내신 성적 최대한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3.2등급대 정도의 주요과 성적인데 이 부분을 3등급대 이내로 그러니까 2등급대 후반까지 간다고 하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희망대학을 아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이제 보겠는데 이 부분이 일부러 저희가 성적을 학생이 못 보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네. 전반적인 실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또 기준자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주요 교과, 주요 영역만큼은 적어도 한 개나 두 개 정도 영역에서는 2등급 정도 대 실력을 보여줘야만이 희망하는 대학에 가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갈 것 같아서 큰 틀에서는 내신 성적을 최대한 2등급 중후반대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 실력을 측정한다는 의미에서도 주요 영역에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는 2등급대를 목표로 하는 어떤 목표 달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요. 국민대, 일지망 비롯해서 성신여대와 경희대인데요. 희망대학 특징과 함께 도전한다면 그 가능성은 어떨지 짚어볼까요? 예, 일단 학생이 희망하는 세 개 대학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희망대학 국민대학이었죠. 이쪽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치학교에서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는 학생부 교과 30과 서류평가 70, 서류평가 비중이 크죠. 이렇게 해서 모집인의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때는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류평가 면접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현재 교과 성적이 지원대학에 비쳤을 땐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대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아마 내신 등급대는 아마 2등급 중후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중후반대가 되면서 활동 실적이 있으면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우인데 현재 학생의 교과 성적은 3등급 초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치죠. 그래서 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을 현재 학생부 성적 상승 추이에서 또 많이 보완하고 또 하나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떤 그 지원학교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의지를 좀 더 많이 보완해 준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성신여대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대학 명칭으로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부르는데요. 정치외교학과에서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으로 모집에서 3배수 선발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선발한다는 것이고요. 2단계는 이제 심층 서류평가로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재 비교과 활동 실적 등이 이제 아주 우수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아주 않은 점이 조금 이제 보완할 점이 필요해서 이것을 현재는 당장 고3 대학교 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소개서에 성신여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주도형 인재로서의 강한 추진력이라든지 여성으로서 강한 추진력 그리고 진취적 인재상 등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 이제 학생부 성적이 상승 추이에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이 대학도 소신 지원선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경희대는 이제 네온 레상스 전형으로 부르죠. 정치외교과에서 16명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취재 자격증은 없습니다.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보면은 현재 지원대학의 기준에 비쳤을 때는 아마 교과 성적이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저 경희대를 보면 2등급 중반 초반대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학생 성적이 좀 낮은 편이고요. 또 비교과 활동 실적으로 봐도 아주 우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원대학을 아마 갔을 때 소신 상향 지원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 학생이 지금 사전에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면은 소위 스펙이 많은 학생들이 원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은 우리 윤신혁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교과 성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건요. 어느 대학의 대입 전형이 수시든 정시든 모두 다 그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교과 성적이 일단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교과가 더 우선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모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정치외교학과인데요. 지금 희망대학 외에 또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먼저 붙을 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 일일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현재로 보면은 조금 가능성이 또 반반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염려가 돼서 다른 대학도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추천해보고 싶은 대학이 처음에 상명대인데요. 상명대는 상명인재 전형으로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인재학과에서 17명을 선발합니다. 공공인재학과는 이제 이전에는 법학과하고 행정학과를 통합해서 한번 선발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고요. 1단계는 서류평가로 3배에서 선발하고 2단계는 서류평가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전형의 특징도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서류평가 비중이 높고요. 또 면접의 변별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의 이제 상태로 도전 가능성이라든지 추천 사항을 보면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현재 학생부 성적대로 보면 교과 성적대로 보면 상명대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쪽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학생이 이제 현재 활동 상황이라든지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미래 인재로서의 적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다고 하면 현재 학생부 성적이 상승 추이 그리고 지망대학에 비추었을 때 상명대학에 비췄을 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 있는 부분도 있어서 소신 지원선 또 합격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가톨릭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서 법 정경학부죠.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학과가 이제 정치외교학부인데 이게 가톨릭대로 보면 가장 가까운 과가 법 정경학부로 볼 수 있습니다. 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는 서류평가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데요. 이 면접 비중이 상당히 적고요. 서류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의 교과 성적이라든지 성적 추이, 성적 상승 추이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를 잘 쓰게 되면 이 대학의 합격 가능성도 아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추천 이유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들이 지망하는 가톨릭대 추천 대학에 비해서 양호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합격 가능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혹시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은 네. 그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체적으로 2단계 때는 면접을 대부분 다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형에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도 해당되고 아마 희망대학에서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어떤 서류평가가 상당히 강하게 또 호소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가장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입학사정 또는 이제 면접을 하는 그 면접관들이 가장 먼저 볼 자료는 뭐냐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죠? 네. 적어도 자기가 낸 학생부의 활동 사항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의 인성 면접을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역시 면접이라는 것도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 앞이라든지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 앞에서
충분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아마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경우에서의 면접의 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요점부터 말하는 거죠. 말이 길어지면 이제 대화가 조금 약간 엉성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요점부터 말하는 거, 그것도 기본적인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정하는 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마 작년도에 아마 선배들이라든지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좀 들어보면은 좀 더 충분하게 아마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그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는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몰랐던 거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내신 성적 많이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때요? 중간고사는 괜찮았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좀 성적 올려봐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수능 성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노력하시고 희망대학 지원을 위해서 다소 부족한 비교과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입니다. 내신은 전교과 2.5등급 이내, 모의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 또는 2개 영역 2등급 이내입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본인 희망 외의 추천 전형인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상명인재 전형과 가톨릭대 법정경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모의평가로 본 2015학년도 이 수능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선생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 모의평가 이후의 고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이 시험에 출제에 참여하는 분들은 수능 출제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6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2015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6월 모의평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평과 또 지난해 수능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 2015학년도 수능을 예상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올해 수능 역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난이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 유형을 바꿔서 변별력을 꾀하는 것은 예년 수능과 다른 점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 영역에서 EBS와의 연계율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 특히 국어에서는 교과서 교재 지문이 교재 아닌 곳에서 좀 출제가 됐고 또 수학의 경우에는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약간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수도 있는데요. 유형의 변화로 변별력을 꾀하려는 수능의 기조 이 부분은 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영역별로 보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점 비율도 꽤 높을 것 같고요.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평인데 본 수능에서는 그럼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어떨까요? 네, 올해 이번 6월 모평의 특징은 영어 영역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변별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만점자라든지 상위권 학생들 층이 상당히 두꺼웠는데 네.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수능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영어 영역이 그런데 사실 B형 정도까지 난이도를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요. 네네. 또 기존의 정부에서는 영어 영역은 난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방침에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6월 모의고사 영역 수준이거나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학 영역은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네, 수학 영역에서는 이제 B형 유형에서 자연계 학생들은요, B형 유형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사실 본 수능에서는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점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수학 영역은 다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탐구 영역에서 어떤 과목 선택하느냐도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하는데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요. 특히 사회탐구,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사회탐구에서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또는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국사, 경제, 세계지리 과목에서 그렇고요. 또 이제 과학탐구 영역을 들여다보면 화투, 물리1, 물리2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영역이니까 신중한 과목 선택의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본인에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교사나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졸업생입니다. 네, 졸업생이군요. 네. 교사와 호텔리어는 굉장히 다른 직업인데 아직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못 정했나 봐요.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볼 텐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데 고민이 많으시죠? 네, 많아요. 네. 어떤 점이 오늘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와 또 농어촌 전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학교를 낮춰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오늘 궁금해한 이 종합 전형, 그 다음에 그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학과나 학교 등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상담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형에 대해서도 아직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정확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졸업생이라서 성적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개 학기가 다 있습니다. 네. 국어는 2.17등급, 수학은 6.67등급, 영어 3.8, 사회 2.57등급, 그래서 국수, 영사 평균 3.77등급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성적의 변화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어도 4등급에서 출발했지만 1등급으로, 그 다음에 수학도 8등급에서 출발했지만 6등급으로, 영어도 6등급에서 출발했지만 4등급, 그 최대 2등급까지도 상승했던 전체적으로 네. 한눈에 봐도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학생입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도 살펴보면요. 자,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봤던 거 먼저 보면은 국어 1등급, 수학 6등급, 그 다음에 영어 5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3등급, 그래서 평균 3.5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요. 네. 가치점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국어는 3등급,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3, 4월에 다 1등급이 나왔는데 3등급 나와 좀 아쉬운 점이 컸을 것 같고요. 수학은 7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4등급에서 그 4월 모의고사 다소 떨어진 4.3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셔도 4월 모의고사보다 한국사만 1등급으로 갔고요. 영어 같은데 국어 수학이 좀 떨어진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네. 네, 비교과 영역을 보면요. 일단 동아리 활동은 우리 친구가 좀 다채롭게 좀 했는데요. 1학년 때 아트스쿨에서 예술 동아리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극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2학년 때 컴퓨터반도 좀 했죠. 3학년 때 이 신문반인데 이게 NI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신문에서 다룬 어떤 시사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고력 관련된 그런 동아리고요. 봉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을 보시면요. 우리 친구가 세상 모든 춤 프로젝트 프로그램인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동아리 아트스쿨 했던 친구라서 이런 교회 활동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상 내역을 보시면요. 자, 2학년 때 우리 친구가 성적이 월등히 1학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1학년 때 우수상 하나도 없었는데 2학년 때 교과 성적 우수상, 그 다음에 교내 우수 독서 활동 기록장. 우리 학생이 이 꼼꼼한 노트 정리가 특기고요. 학과 선생님들한테, 교과 선생님들한테 매우 성실하게 과제를 한다, 이런 칭찬을 두루 받은 그런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과정에서 역시 교과 성적 우수상, 특히 국어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우상 받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그 다음에 국어 인증 능력 시험도 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한번 살펴보면요. 1지망은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그 자기 추천 특별 전형을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2지망은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농어촌 학생 전형, 우리 친구가 지금 고려를 해보고 있는 전형이죠. 3지망은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농어촌 학생 전형,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이제 국어교과라든지 비교과에서 아주 돋보이는 성적의 성취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상대적으로 수학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윤신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우리 학생이 이제 졸업생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수능을 한번 치러서 입시에 도전을 했던 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걸 좀 짚고 넘어가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선생님 보니까 1, 2, 3학년에서 2학년 때부터 성적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해서 3학년 2학기까지도 관리를 할 정도로 상승세였는데, 작년도 수능에서 이렇게 조금 보니까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내신을 7월에 끝내고 한 7, 8월을 좀 많이 놀긴 놀았어요. 그러고 8월 말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능에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보면 이번 연도도 3월, 4월에는 국어 1등급 유지하면서 컨디션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6월 모의고사 때도 보니까 국어 컨디션이 작년 수능하고 마찬가지로 급격히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것도 좀 제가 3, 4월은 저 혼자 쓰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하고 그렇게 썼는데 6월에 학원에서 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실제 시험에 좀 긴장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네, 그래요. 많이. 네,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을 먼저 일단 좀 분석을 해보면요. 1학년, 3학년 말씀드렸듯이 국수에서 평균 한 3.77 정도 돼서 중상위권, 특히 국어교과, 사회교과에선 역사 과목이 두드러지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정경호 선생님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학교과가 이제 6.67 등급으로 본인도 이제 뭐 심폐소생술도 아직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놓고 있는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우 아무튼 뚜렷한 발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1학년 때 국수영사 평균 5.5등급인데 굉장히 한 학기 평균이 한 1등급 정도 수준으로 상승하는 그런 파괴력을 보여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수능 뒤 이제 3학년 2학기 성적이 좀 대체로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3학년 2학기 성적도 3.2등 관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생활기록부 종합의견에 보면 2학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써주셨냐면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다. 잠재적인 발전 가능이 있다. 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자, 모의고사도 보면은 4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보면 3월 모의고사 3.25등급 다 내신 성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험에 대해서, 진짜 시험에서 좀 관리 못하는 거, 그 다음 우리 학생이 중간에 말씀했는데, 한 7, 8월 정신 못 차리는 거, 뭐 이런 거 올해 좀 정신 차리시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지리도 지금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도 좀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 앞에도 김보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 교사랑 이제 호텔 경영 두 가지 꿈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더 적합한 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교사를 더 희망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뭔가요? 이유라고 하면, 제가 원래는 관광 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네네.
여행 다니는 거 거의- 좋아하고. 네. 네. 그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교사라는 쪽에 네, 고민을 그렇군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여행 다니고 음악 듣는 거 이렇게 좋아했던 친구라서 관광 일정이 더 맞을 것 같았는데, 네, 선생님의 그런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비교과 활동 우리 친구 보면요, 봉사 활동이 143시간 정도로 두드러지는데 안타까운 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봉사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봉사라는 게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내 활동이 좀 치중됐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다음 학교 생활에서 성실성,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것들은 잘 보이지만 이 뚜렷한 성과가, 그러니까 뭐 수상 실적이나 아니면 여러 대회에 참여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교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좀 보강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보면 인성 및 사회성은 뭐 예의 바르다, 뭐 성실하다, 뭐 잠재 규칙 자직이다, 뭐 이런 건 칭찬 일색이라서 인성 사회성 우리 학생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보면 이 독서 활동에는 보면은 본인이 뭐 호텔 경영이나 아니면 교사나 이런 관련 도서가 2, 3학년 등장을 하는데, 이거 외에는 전공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이거 역시 자기소개에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 친구 그 교과 비교과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보완할 점을 제가 이제 연달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친구가 사실 1, 2, 3학년에 성적이 계속 상승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그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 학업 능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저는 보완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에 대한 보완은 졸업생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이 본인이 지원한다. 그 다음에 본인이 농어촌 전형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학생부는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자신이 이제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고 의미를 되찾아서 재평가해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성적 상승세는 대단했는데, 수학이 진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실전 시험에서의 자신감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이요. 인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인천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성적 상승세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달려가고 있는데, 아쉽다. 한 번의 수능 실패. 이 정확한 원인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수 없이 전략은 완벽히 수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50m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하겠어요. 네, 우리 학생이 교사와 호텔리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올해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시점에서 희망하는 대학들의 도전 가능성과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화면으로 만나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대학교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보시면요. 인천대학교 자기추천 특별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중심 전형이고요. 900문과 4명 모집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배수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100% 반영을 하고요. 이 성적을 2단계에서 60% 적용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일단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월 모의고사 우리 가채점 결과도 봤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도 정시에선 지원이 일정 수준 이상 좀 어려운 전형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이 잠재적 학업 역량은 가능하지만 사실 이 전공 역량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 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창의적 도전 정신, 그다음에 뭐 글로벌 리더십 이런 것들도 이 대학 전형에서 입증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걸 입증해 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성신여대 우리 친구 또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여기가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친구가 아주 전략을 좀 잘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학생부 종합중심 전형인데 사회교육과 3명 정도, 우리 친구 국사, 사회 과목 관심 많거든요. 네네. 역시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 2단계에선 심층 서류평가 90에 추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서 2, 3학년 때 애정을 가지고 우리 학생을 지켜봐줬던 우리 친구에게 선생님이 되도록
이 영혼을 불러넣어준 선생님이 계시니까 추천서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직 적인성 능력 평가까지 하면 우리 친구가 수능 최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 살펴보면 역시 정시에선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농어촌 전형이 작년에 좀 이슈화 되고 나면서 올해 조금 약간 정리가 됐는데 내년엔 거의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한 3년, 4년 정도 이 이수해야 되지만 지금 이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도전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경쟁률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친구가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는데 1단계만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2단계에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소신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기대학교인데요. 경기대학교도 역시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중심 전형인데 관광경영학과 2명. 그 다음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역시 1단계 50점수에 심층 면접으로 50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역시 없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성신여대 말씀드려서 농어촌 전형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대학교는 내년도 입학 전형 2016학년도부터 지원 자격을 농어촌 거주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중3에서 중3 3월 1일부터 고3까지 전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아마 더 많은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거라서 여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농어촌 학생 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네, 경쟁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그 수학 성적이 좀 많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거의 내버려두고 다른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정시를 생각했을 때 수학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어떻게 다 고르게 잘 해야 할 것인지 오정훈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서울권 대학이라든지 주요 대학을 일단 목표로 한다고 하면 수학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문과 경우도 그렇고요. 이과는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수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 아닌 이제 일부 지방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수학을 빠뜨린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서울권 대학이라든지 또 지방이어도 주요 대학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수학을 꼭 치러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수학을 치르긴 하는데 우리 수학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고득점을 뭐 다 받고 싶으면 굴뚝 갖겠지만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수학 하위권 학생들은 이 말씀을 잘 이제 좀 귀 쫑긋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요. 왜냐면 이제 모든 것은 뭐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 학생 이미 저 수학 성적으로 보면 고득점 상위 등급 학생이죠. 내가 하위권이라 한다면 이미 4점짜리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3점짜리에 조금 더 중간 난이도라든지 좀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또 충분히 또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과 경우에서는 수학 1과 미통기죠. 미적분과 통계 기본인데 그 부분에서 기본 공식이라든지 정리만 해놓고 나면 어느 정도 2점짜리 계산 문제에다가 3점짜리 좀 쉬운 이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해두고요. 다음으로 4점짜리하고 주관식 이제 그 객관식 주관식 문항이죠. 이런 네. 부분들은 뭐 주관식 문항 경우도 3점짜리 일부 앞에 문항은 뭐 풀어보고요. 4점짜리 문항은 좀 더 조상님의 연공을 받아서 잘 또 골라보신다고 하면 정말 부담 없이 네. 수학을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희망대학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요. 그럼 어떤 전형과 대학이 좀 유리할지 잘 맞을지 추천 전형을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학생이 그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농어촌 전형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이 있습니다. 일단 농어촌 전형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6년 동안의 자격 주는 곳 이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게 우리 학생이 유리합니다. 우리 학생 3월 4월 컨디션이면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경북대학교 사학과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단계별로 뽑는데 여기서 6년 교육과정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7이 있는데 농어촌 전형은 2개. 그러니까 합이 9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이제 논술 전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논술 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수능 최저 국수형 2개 합이 7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이 4등급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걸 정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친구가 수능을 목표로 하고 여기를 해놓고 수능을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여대 농어촌 학생 전형도 우리가 한번 지원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라서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신중하되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요.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죠? 네. 네, 자신감 갖고 열심히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사나 호텔리어를 꿈꾸는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능 점수 향상에 주력하시고 부족한 비교과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전략은 두 번째 도전인 만큼 완벽한 입시 전략이 필요한 우리 학생은 농어촌 기준 충족 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시고 정원외 전형 및 사회기업 및 배려자 전형 충족 시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논술 전형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농어촌 학생 전형, 경북대학교 사학과 농어촌 학생 전형,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농어촌 학생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오종훈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의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가 출간이 됐는데요. 국내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합격 비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맞춤형 수시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6월 모평을 분석해보고 학습 전략을 짜보는 수학 특강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